오늘 곽 여우사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 거부 심경의 그 전문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전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구구절절히 그 대통령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네, 타인에 대한 염려와 배려가 담겨 있어 마음이 더욱 아려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더 그러니까 축소해서 이야기했죠. 작게, 더 예, 예. 자신한테 적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예, 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곽 여우사님하고 인터뷰하는 이유는 네, 일전에 그 법정에서 네, 그 검사들 네, 어떤 그 법조인들을 향해서 부당하고 불이하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에 분노해서 너희들은 총살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가 예, 총살이죠. 예, 예. 어떤 그또 구류 뭐 오일 감치 오일을 명령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나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익숙해져 있고 또 어지간히 그 입 다물고 있는 그런 법조인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재판 거부에 대한 그 전문에 대해서 네. 종편에 나오는 그런 패널들, 그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바른 이야기 하기보다는, 어떤 그 정권에 입에 맞는, 그 비위에 맞는 이야기만 하다 나가는 그런 어떤, 반란부역이죠. 예, 예, 그런 그 반란부역. 기레기 패널들보다는 훨씬 우리 낫기 때문에, 뭐, 비록, 선구자 방송,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로서는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예. 그 전문의 내용을 제가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그 곽 여우사님의 어떤 그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첫 그 단락을 이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배려라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어머니 여전히, 같은 예, 네. 여전히 어머니 같은 마음. 예, 자신이 믿고 채용했던 뭐 청와대 공직자들이나 또 그렇죠. 많은 네. 공무원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공직자들을 오히려 더 염려하고 또 기업인들을 염려하는 그런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린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아, 정말 이런 식의 표현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참으로 진정한 법치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탄생된 통치자만이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한을 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만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표현은 제가 이렇게 우리 기자님 말씀을 딱 들을 때 네, 이건 어머니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만이. 예, 자기 자식들이 처벌받는 것보다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분노의 마음으로. 그, 그다음에 예, 이 사회 재판을 한 그 재판부를 그래도 믿는 것을 보고 참으로 대단한 분으로 제가 정말 정말 대단한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 이 사법 운동을 16년째입니다. 아, 예, 이 해가 16년째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저보고 뭐 저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가 다시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도 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주 4회씩 10시간씩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30대 청년도 버텨내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참으로 이 재판부를 믿고 주 4회 10시간씩 하는 재판부를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을 수호하고 이 국가와 이 국가의 시스템을 사랑했다는 증거죠. 그 스스로가.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법조인들을 얼마나 중용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조인들 전부 대부분 제가 지금 뭐 제가 괜히 또 언성이 높아지는데 입각시키는 분들 보면 대부분 법조인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한 이 말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전부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법에 대한 준수를 잘하시고 그 법조인들을 위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예. 지금 길지 않은 그 전문 안에 참 함축돼서 이렇게 그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 단락을 좀 더 소개를 한다면 요 단락을 또 한번 들어보시고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염려해 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 인내했습니다. 요런 그 내용이 좀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이것은 30대 남자라고 하더라도 건장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95%는 다 못 버틴다고 저는 장담을 드립니다. 네. 이건 그러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대한민국 재판을 200여 회 가까이 남의 재판, 네. 제 재판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일 당한 이런 재판들을 보면 네. 그분들의 억울한 재판은 또 사실 힘들지만 우리 대통령님만큼 이렇게 주 4회 10시간씩 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또 이러한 체력을 집행할 소유자, 장장 3개월, 4개월을 버틸 소유자는 저는 뭐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한 95%의 사람들이 못 버텨낼 것이고, 어떤 초인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내용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 재판부를 믿었을까요? 네? 자, 이 부분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을까요? 네, 바로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 잘못이 조금씩 있게 됩니다. 네. 조금씩 있게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재판부를 믿었다는 그 뜻은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 4회 10시간씩 하는 재판부를 믿었다는 것은 이분께서 그만큼 당당하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믿음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 말이? 예. 당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잘못된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보면 판사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판결은 때릴 수 있죠. 불법적 판결 때릴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역사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판부가 악한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신에게 먼지를 털어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거죠. 네. 그 속에.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속에 아주 이건 제 유추한 생각이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재판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여기 신뢰? 예. 대한민국의 법원으로서 국가의 법원으로서 존중한 거죠. 존중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판의 그 결과,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숱하게 많은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밝혀진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니까는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단락으로 이게 넘어가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법치주의자죠. 예. 우리 대통령님을 뵈면 제가 그래도 법이라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마디 할 수 있는 이유가 16년 동안 이들의 이 법조인들의 불법과 분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도 우리 대통령님의 발끝도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아주 그 법치가 아직 몸에 배셨어요. 예. 법치가 몸에 완전히 배셨고 그래서 그 불법한 재판부를 끝까지 참아 견딘 것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해보시면 그들의 그 불법 작은 재판 과정이 전부 불법이에요. 이 재판 지휘한 이 김세윤 재판장의 그 소송 지휘는 불법입니다. 법에 누가 지휘했습니까? 재판을? 김세윤 재판장. 김세윤. 네. 이름을 정확히 좀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죠. 김세윤 재판장이요. 나이가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한 50대? 한 50이 좀 50대 된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젊은. 그러한 어떤 재판부의 그 부당하고 위법한 그 소송 지휘를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딱 한 번 제가 웃는 거 봤어요. 웃으셨어 한 번 중간에 한 2달 전인가? 재판 증인들이 나와서 하도 엄한 소리를 해니까 네, 한번 웃으셨어요. 근데 그게 또 막 방송에 나왔어요. 재판 받다 웃었다고. 네. 그래서 이분께서 오늘까지 오늘 오전 어제 이제 금요일까지 연장되는 그날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뎠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는 이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 참을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다 참고 나서는 반드시 불법을 응징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끝까지 다 견디고 완벽하게 다 금요일 날까지 다 끝을 내시고 이제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강력하게 이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대통령님이나 또는 일반 국민이나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헌법의 요구죠. 강력한 요청이죠. 네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이 헌법을 지키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법을 지키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법을 자행했을 때 오늘 아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예. 견딘 자만이. 예,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하신 걸 봐서 1차 구속 기간 동안에 재판이 진행이 된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그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좀 풀려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편으로 좀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연장을 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5%의 아까 말씀드린 그 초인들 5%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될 줄 하루 전에 알고 한번 동상회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미리 하루 전에. 네. 반드시 이놈들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법조사조직을 해체하는, 타개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원점 타격법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루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런 지금 대응은 너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들일 필요 없어요. 그건 고대의 이야기죠. 네. 대한민국 2017년의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모든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이렇게 불법한 재판을 했을 때 거부하라. 이것이 우리 헌법에 흐르는 정신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문의 내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마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지는 그 전문에는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태까지 순한 양처럼 재판부 법이 정한 거기에 따라왔는데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1%까지 참으셨어요. 마지막 그래도 1%는 그래도 있겠지. 1%는. 근데 그 1%마저 밟아버렸을 때 이때 계속 밟히시면 그것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아주 그 1%까지 참으신 게 너무 잘하신 거고 또 참고 그 1%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늘 2017년 10월 16일 이 종료되는 이날 이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은 이건 참으로 법치주의자이면서 참 진정한 통치자가 전략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 그 대통령께서 왜 재판을 순순히 저렇게 불법 재판,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저렇게 응하느냐 하면서 어떤 좀 불만적인 그런 그 말을 하는 국민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꽤 있었죠. 네. 예. 왜 그런데 가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곽여우수아님께서는 정말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거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1%까지, 남은 1%까지 재판부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 이 퍼펙트가 중요해요. 어, 퍼펙트예요. 저는 16년을 싸워서 뭐 검사 판사를 제가 안 좋게 봅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제가 뭐 개인적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악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운동을 해온 거고. 다만 우리 이제 대통령님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 그 1%까지 다 참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퍼펙트예요. 저는 그래도 경험이 오래됐잖아요. 네. 16년이면 네 정말 강산이 한 번 반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보고 하라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점수 줘도 한 70점, 많이 주면 80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은 퍼펙트예요. 그래요. 완전히 100점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반란 사건을 작년 10월 24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전화 받는 이 시간까지 본 우리 대통령님의 승전입니다. 이것은 아주 법률적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승리예요. 예. 계속 저희가 좋았죠. 계속 뺏기고 헌법 84조 파괴당하고 탄핵당하고 거기다가 정권 내주고 정권 뺏기고 감방 오시고 또 거기다 주 4회 재판에 하루 10시간씩 아녀자의 몸으로 4개월을 이렇게 버텨서 여기까지 오신 거는 이것은 정말 1%의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예. 0.001%도 없어요. 다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퍼펙트한 이 법률 승리예요. 법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고 법률적으로 진정한 승리일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여기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 변호인단이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준 것은 이것은 정말 공수가 잘 맞는 것입니다. 네, 손발이 짝짝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남아있으면, 이거 저희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변호인단이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같이 손발을 맞춰준 건 우리 변호인단에 대해서 아주 높이 치하하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유영아 변호사님께, 박수 치고 싶어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 국민들이 왜 그 재판을 받느냐, 거부하시지, 이런 어떤 그 불만, 일종의, 그런 것을 가지는 동안에 우리 그 곽 여우수아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던 얘기인가 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그렇게 해왔어요. 왜 저렇게 쫓아가냐?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 그 곽여우수아님 본인은 그렇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품어본 적은 없으셨을까요? 네, 그럼요. 없으셨다? 청와대에 계실 때도 뭐 일부의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막 계엄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떤 대응을 좀 해라. 네네. 대응을 좀 해라. 그런데 대응을 안 하신 이 무대응이 왜 무대응이냐 하면 그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이것은 법률 전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반란 사건은 법조인 반란이에요. 네네. 법조 반란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이나 12월에 이 말씀 드렸으면 안 믿으셨을 거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저 이야기를 이제 믿으셔야지 돼요. 그걸 다 봤으니까 온 국민이 봤으니까 이것은 법조인 반란이에요. 법조 반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 반란에는 저들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통령을 청와대에서부터 감옥까지 넣었어요. 그것도 임기 중인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법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온 그 모든 대응은 퍼펙트예요. 저조차 쫓아갈 수 없는. 아마 저보고 했어도 중간에 어떤 반발이나 최소한 중앙지검 수사받을 때 두 번째 구치되는 그 두 번 구치될 때
이렇게 다 제가 반대했었는데 저도 거기서 못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중앙지검 그거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으로서 전직 대통령 권한과 피의자의 권한으로서 그 중앙지검의 수사를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래 감옥에도 또 그 구속까지 하시고 한 말씀 없으셨죠? 지금까지도 이 6개월의 재판 중에 딱 한 번 했어요. 웃으셨어요. 중간에 한 2달 전인가? 네. 그리고 오늘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완벽한 퍼펙트를 위해서 어떤 퍼펙트? 법률 전쟁에서 퍼펙트. 대통령께서는 이 법률 전쟁에서 퍼펙트입니다. 예. 100점 만점에 네. 예. 지금 이제 전문의 내용이 이제 한 두 문단이 좀 남아 있는데 마저 또 한번 하는데 지금 두 문단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의미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읽어야 되는 캐치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좀 집약도 돼 있는 것 같은 그 문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 저는 상당히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 좀 계시지만 어떤 자신의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겠다. 예? 네.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내용 문장을 보고 좀 다소 좀 안심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네. 예,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네. 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포기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지금 저항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이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한번 좀 논평을 해 주시죠. 네.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예. 이 말씀은 정말 아주 이 말씀만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렵고 힘든 과정 과정을 거칠지도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퍼펙트한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미 이 재판부는 불법 재판부라는 것을 좌파들조차 그들조차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품을 물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양심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어떠한 재판부라는 것을 이미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선언이 혼자만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과 인류가 보는 앞에 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또 김세윤 재판장 이제 마음대로 해보셔. 나는 1%의 법까지 모두 지킨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피고의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권리가 무엇이냐 하면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저희 헌법 전문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불의의 세력과 싸워 항상 이겨온 이 헌법 전문,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제가 좀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그랬고요. 실제로 우리 헌법 전문은 저항권을 부당하면 저항을 해라. 그렇죠, 네. 그것도 모든 법률적 절차를 다 밟은 후에 네. 이것이 바로 법치 국민으로서 나도 지킨 겁니다. 우리 보통은 다 끝까지 못 참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참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룬 것이 너무 완벽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예, 과거의 그 정치적 희생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 보시면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그런 거는 자기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이거를 읽을 수 있겠네요. 주여.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걸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이 맞고요. 네. 이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국민으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이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권리를 찾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법치를 위해서 네. 끝까지 분투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애국 지사님들한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헌법이 수호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수호하자. 뭐 이렇게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전에 지금 마지막 단락이 남아 있는데요. 일전에 그 대한문에서 그 태극기 집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수개월이 흘렀지만 연세가 많으신 그런 그 어르신이 나오셔서 법치가 무너졌어. 법이 무너졌어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눈물이 나와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 불쌍해서 이놈들이 이렇게 저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니까 저희가 죄를 적절하겠다는데. 어르신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시죠? 저 양반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래, 저 양반이 지금 뭘 어떻게 나라를 정의롭게 하려고 한 건 내가 확실히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 양반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만나면 분명히 살려낼 거예요. 분명히 살려낼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영감님도 국가 유공자셔. 그래서 국립묘지에 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보니까. 네. 어디에 참전하셨어요? 어르신이? 6.25 때 그 참변에서 백선엽이 부하로 있으면서 작전을 잘 세워서 훈장을 받아.
밖으로 한국에 대한민국 만방에 영원하리라. 불멸의 대한민국 만방에 영원하리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뭉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뭉쳤다. 아참 법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이제 나머지 요 한 줄이 너무 마음이 애리거든요.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 끝을 맺으면서 서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도, 예? 네. 또 법정에 선 공직자들, 대통령, 놀랍죠. 예, 대통령과 연루시켜가지고, 예? 법정에 세운 공직자들. 엮으려고. 예. 말씀하신 대로 엮으려고. 예. 그 공직자들. 예, 그러한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전제를, 네, 국가의. 이렇게 맺고 있어요, 글을. 네. 여기 정말 너무 애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나가면서 많은 지금 국민들이 막 울고, 네.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간 지가, 한 편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구자 방송에? 네. 예, 그 영상, 이 전문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된 그 영상인데, 삽시간에, 예,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지금 조회가 뭐, 한 5만이 넘어갔을 겁니까? 5만이 네.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네. 다른 뭐 유튜브 영상에도 많은 이 관련한 그 유튜브 영상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좌파든 우파든 아마 많을 겁니다. 네.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 선 공직자들을 염려하고 또 기업인들을 또, 어떤 그 배려를 해달라는, 관용을 해달라는,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예? 밝히고, 심정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에 정말 마음이 애린데, 자신에 대한 뭐 어떤 선처나 이런 거는 뭐 일절 없습니다. 예? 네. 그것이 바로, 네. 뭐 선처나 마나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선처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좀 약삭 빠르고 뭐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뭐, 예? 그런 얘기도 했겠죠. 여기까지 안 왔죠. 예, 그렇죠. 여기까지 안 왔겠죠. 오죠. 네, 여기까지 절대 안 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따님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정당당한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예, 진짜로. 품위와 기계와 또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또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 모범 중에 모범. 그래서 통화를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잠시 통화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가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전략가다. 이런 그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대통령님께서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제가 전략가라고 말씀드린 그것을 잘못 일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처음서부터 이런 계획을 짜고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가 진실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최선? 대통령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한 통치자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이 재판 쭉 진행하면 여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제 이 사법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법운동을 16년 동안 해온 운동가로서 바라봤을 때 정말 탁월했다는 거죠. 너무 완벽한 법치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법률 승리고 법적 승리고 이 법치 승리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완벽하세요. 완벽히 이르셨고 그것이 꼭 대통령님께서 뭐 요래야지 이래야지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 행하신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너무 탁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슨 뭐 전략가로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과 국민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뭐 개인의 무슨 뭐 석방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오늘의 이 선언 하나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조차도 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바로 서기를,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서부터 130조항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네, 아주 완벽하세요. 아. 정말 완벽하세요. 예, 완벽하다는 완벽하세요. 예, 네.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쪽 계통으로 한 16년 동안 또 운동을 해오셨던 그런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예, 불법한 판검사들, 이 불법한 재판부와 이 불법한 반역을 저지른 헌법 84조를 깨고 반란을 일으킨 이 검찰, 또 그 후에 재판을 한 이 법원, 이들에게 네, 대단한 일격을 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들의 그 사조직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팁이라 그러면 뭐하고, 우리 대통령님께 지금 이제 이 재판부에서, 김태훈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할당할 거예요. 아. 절대 거부하시면 보너스 1000점입니다. 네, 물론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실 거고, 이 재판이 재판되지 않게 하는, 이제, 이들이 불법을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이제 마음대로 해라 하고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팁? 16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검사, 판사와 쌓아온 어떤 경험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변호사는 줄 수 없는 조언이에요. 변호사들은. 법률가들은 줄 수 없는 팁. 국선 변호인을 이제 이 재판부가 선임을 할 겁니다. 네. 강제로 해줘요. 그것을 다시 한번 거부해 주시면, 그 재판부가 깨지게 됩니다. 그 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어허. 아니, 변호사 지금. 없이 재판한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이 국선 변호인마저 거부를 하시면, 이 재판부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재판부만큼은 어떤 뭐 다른 거는 어떨지 못하더라도 재판부 그 자체만큼은 네,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이미 지금까지 더 퍼펙트 하셔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퍼펙트 하신데 제 경험으로 그 소송 그 재판 지휘라 그러거든요. 소송 지휘 소송 지휘상 이렇게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돼요. 예. 그리고 강제 선임이 가능하냐 하면 강제 선임 가능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부가 권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 받으시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부하시면 예. 그냥 뭐, 저기, 보너스. 아주 그냥 뭐, 좌불안석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부의 결정과 판결은 그것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불법하다는 것은 뭐 심지어 외국에서도 알 정도지만, 네, 그렇지만 더 그 재판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마저 거부해 주시면 아주 그 보너스 보너스 점수까지 받으시지 않을까 싶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송구자 기자님께 제가 좀 좀 전에 뭐 인터뷰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네. 저희 대통령님이 이 건에 해서 그래서 뭐 쭉 해왔던 얘기인데 네. 제가 한번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라서 네. 한번 보시고 네네. 내용이 아니라 뭐 화면 같은 거 캡처 한두 장 해주시거나 뭐 내용 올려주셔도 좋고. 네네. 한번 봐주실래요? 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예, 제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요거 이제 인터뷰 끝나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예, 그 1차 영상을 선구자 방송에서 하나 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세력들에 의한 불법 재판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명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네. 우리 그 곽여우수아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늦은 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적기에 아주 적기에 그렇게 한 것이 된 것이네요. 네. 늦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왜 처음부터 거부하지? 응? 네. 왜 계속 그냥 재판을 받아왔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정말 그게... 너무 퍼펙트하세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들이 행한 그 가능성, 그 재판부가 단 1%라도 만약에 선한 의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은 열속 물기는 알아도 한계 사람성 모른다 그랬는데 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국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1%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재판부에.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쳤고 네. 이제 우리 대통령님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고 네. 반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 우파가 계속 깨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뺏겼으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법률적으로는 계속 승리하셨어요. 점수를 계속 짜놔서 뭐 완벽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 완벽해요. 법률적으로 완벽하다는 이 말씀은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이라는 게 뭐 당장 저기 잃었던 거 찾고 정권도 되찾고 하는 게 실질적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이죠. 하지만 실질적이란 말은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까요? 실질적이다? 네. 이게 적절한 저기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표현하는 게. 네. 이게 복서들이 사각의 링에서 막 네. 치고받고 막 싸우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맞아요. 뭐 이거 맞기만 했는데 나중에 네. 판정승을 얻어요. 네. 얻어 맞이는 선수가. 그런 거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가 그런 되려나? 그거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예. 맞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맞았어요. 예. 반칙에 의해서. 상대방 선수가 장갑에다 뭐 넣고 계속 패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어퍼컷 날린 거예요. 네. 카운트. 그리고 카운트 한 방에 그 다음에 앞으로 2방, 3방이면 넉다운 됩니다. 예. 카운트가 지금 오늘 행하신 게 카운트예요. 예. 오늘 행하신 게 이제 계속 맞기만 하다가 이제 카운트 한 방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이제 라이트, 레프트 몇 방이면 완전히 게임 아웃 됩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또, 그리고 곽여우수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또, 저도 또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 그동안, 시리와 실망에, 또 구속 연장 소식에 좌절감마저 느끼고, 또 어떤 풀이 죽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그 용기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이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이제 어떤 관망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호. 오늘의 헌법 이 수호. 사태를 직시하고 네. 국민 총저항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너무 완벽한, 법률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최고의, 적시의, 카운터를 날리신 거다. 반란 재판부 아니라 반란 사법에 대해서. 이 반역은 반란 사법이에요. 네네. 사법의 법조 사조직의 일부가 직접 반란에 가담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우파의 법조인들. 네. 우파의 법조인들이 반란을 한 거고, 좌파의 법조인들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던 사람들이고, 원래 네네. 좌파들은 원래. 네. 그렇죠. 이번 이렇게 저희가 허무하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우파 내부에 있는 판사 검사들의 사조직, 그 중에서도 일단의 무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여수아님께서 늘 대한문 집회 또 이렇게 오시다 보면 또 따로 또 어떤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이걸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네.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네. 표현을 하시던데 사실 그 원점 타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자, 보세요. 저희가 쏘는, 제가 실탄 지급한다 그랬어요. 우리 헌법소대에서 우리 애국민들한테 실탄 지급한다. 태극기 애국민들 누구든 실탄 지급. 그런데 진짜 실탄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원점 타격법 1, 2, 3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구든 보시고 그냥 쏘시면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든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조차 겁을 내는 조직, 법조 사조직의 장갑, 이 철갑을 갖다 뚫습니다. 그냥 뚫어져요. 믿어보세요. 그냥 그래요? 뚫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그냥 외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법안이 실제로 법안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우리 애국 지사님들께서 열심히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외치시기만 하면 대통령님 석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해 복구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복구까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 가지를. 안 복잡. 그래서 실탄은 제가 드리는 거 그냥 받아서 그대로 외치시면 돼요. 그래요? 원점 타격법. 첫 번째. 예. 첫 번째. 검사, 판사, 수사청을 설치한다. 이거 공포탄이에요. 두 번째. 직무 중 범죄한 검사, 판사 가중 처벌한다. 이것도 공포탄이에요. 예. 세 번째, 이게 실탄입니다. 세 번째,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 이게 진짜 실탄이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애국 시민들 실탄 지급 받듯이 이 세 가지를 받으셔서 막 친구분들한테 알리시면 돼요. 자기 핸드폰 안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막 알려서 이 세 가지면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무조건 반란 진압됩니다. 그렇습니까? 믿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발안이에요. 정부에서 입법한 거예요.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모든 연구와 용역을 끝내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이 법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9시 때. 네.
그러면 그게 전혀 불가능적이는 아닌가 보네요. 당연하죠. 한 정부가 모든 연구 용역을 끝내고 발표한 거라고요. 뭐 앞으로 이 법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상정합니다. 국회 상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 상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지금 이렇게 이놈들이 막아대서 그 법안만 이렇게 빼놨죠. 이게 원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 큰 법 안에 들어있는 작은 법이에요. 네. 그 3번이.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지나오면서 새 정부가 또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국회에 이 법안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을까요? 이 법안이 왜 정부가 3개나 지나가는데 왜 그대로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래도 밥값하는 국회의원들 뭐 별로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 밥값 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선진화라는 패키지 법안을 지금까지 통과를 안 시킨다고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도 안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안 됐고 지금도 이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만 있어요. 그 법안이. 그런데 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 안에 핵심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3번. 그놈들 빼놨다고요. 처음에. 여보세요? 네. 예. 제가 너무 또 그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을 9시 뉴스에 하루 2008년 9월 18일 날 하루 이틀 3일 딱 떠들고는 그 다음서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바로 이 법조사 조직이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런 그 법 자체를 빼버리게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뒤에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 법은 없던 걸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패키지 법안은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정부 계속 바뀌는데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고. 여러 가지 있어요. 방안이 이제 서비스 선진화 방안. 근데 그 핵심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이라고요. 네. 핵심. 그래서 그거를 넣어야지만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네, 바라보고 있죠. 네. 하여튼 이 3번이 실탄입니다. 진짜 실탄이에요. 네. 이들이 수십 년 법원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서로 이렇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탱크 장갑이 무쇠로 60cm입니다. 앞에 전면, 탱크의 전면이 무쇠 60cm예요. 또, 김정은이 숨어있는 그 벙커는 강화 콘크리트로 8m라 그래요. 강화 콘크리트 그 두께만 8m래요. 그런데 이런 그 벙커랑 탱크 장갑처럼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쳐두르고 있다고요. 자기들 검사, 판사, 그 변호사들 끼리. 그래서 못 뚫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조차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 재판장이 하는 거 지금 보셨잖아요. 그래 왔다고요. 다른 대통령한테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일반인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들 꼼짝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실탄 3번. 이 실탄 이 타우루스, 벙커버스 타우루스가 얘들의 이 쥐새끼들의 이 탱크 장갑과 벙커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완전 파괴시킨다고요. 믿어보세요. 안 믿어. 이게 그 법이 뭐 그런 힘이 있겠어. 뭐 별거 아닌 거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조금 이렇게 그 법을 자세히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천동지할 일이.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무서운 법이 뭐 통과되겠어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이 무서운 사법부가 가만 내비 두겠어? 근데 안 그렇다고요. 그거는 당연히 입법돼야 할 그냥 당연히 입법돼야 할 서비스법이에요. 서비스법.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에 10개, 20개 중에 들어있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의외로 분위기만 조성되면 그냥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거라는 얘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분위기만 조성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외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쉽게 얘기한 게 왜 2008년에는 안 됐어? 이 쥐새끼들이, 저는 이 검사, 판사, 이들을 이렇게 좋게 안 봅니다. 정말 쥐처럼 행동을 해요. 네. 쥐처럼. 네. 그러니까 그 행동의 양태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정말 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행동 양태가. 이들이 그 법을 지네가 변호사들이 나서서 막지 않았어요. 2008년 당시에. 9월 18일 당시에 변호사들이, 야, 저거 우리 죽이는 법이네. 검사, 판사놈들이. 저거 통과되면 큰일 나네. 당연히 알았죠. 하지만 지네들이 나서지 않아요. 누구 내보냈는지 아세요? 약사하고 의사가 같은 범죄에 들어가요. 약사, 의사, 변호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약사는 약사만, 의사는 의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용할 수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변호사는 변호사만이 고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네들이 나서서 이 법을 막지 않고 약사와 의사를 갖다가 부추겨 올린 거야. 너희들 이 손에 피 보잖아. 약사 아닌 사람들이 약사 고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약사하고 의사가 나서서 이 법안을 사실은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실질적으로. 네. 이놈들은 절대 바깥에 나서서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검사, 판사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그 법을 갖다가 무마를 시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사와 의사들을 갖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죠. 자기네들 이익을 해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론을 드려요. 이제 이 말씀 꼭 알려주시면 돼요. 의사하고 약사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나라를 말아먹지 않아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약사하고 의사들은 100명, 200명 사조직 조직해서 막 만들고 막 자기네들 파워 과시하고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100명 정도씩만 모이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어허. 이것이 바로 법조 사조직이에요. 그것도 30년, 40년, 우파 40년, 좌파 30년. 네, 얘네들이. 그래서 의사하고 약사는 떼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그 부류는 떼줘도 돼요. 제외를 시켜. 네. 약사하고 의사는 거기서 그 법에서 뺀다. 왜? 나라를 말아먹을 일 없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사건에서 봤듯이 변호사들, 검사, 판사들은 100명씩, 200명씩 모여서 작당하면 나라를 말아먹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사건에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이 사건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좌파들이야 정권 받았으니까 좋아하겠지만 그것은 부당이득이에요. 법률 용어로. 부당하게. 우파가 반란 일으켜서 넘겨준 거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이고 어마어마한 저희 손에 입은 거 아시죠? 돈으로 따지면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는 여기에는 원래는 의사, 약사가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의사, 약사는 그 법에서 풀어줘도 된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 의사, 약사는 그냥 니네들끼리 해먹으라고 해도 나라를 안 말아먹는다고요. 다만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법조인들은 내버려두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증거를 지금 이 대통령 사건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들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변호인들만큼은 변호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변호사들, 이 법조인들만큼은 이 법에 따라서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법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한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쳐온 그 철갑, 방탄, 장갑, 벙커, 수십 미터의 탱크, 강화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런 벙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쳐두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이 그 단순한 그 법 하나가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완벽하게 파괴시켜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예.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통령님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선구자 방송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과 잘 견뎌내서 이제 반전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실탄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지급해요. 네.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세 가지 알고서 막 외치시기만 하면 대통령은 석방되고, 그 다음에 그의 피해까지도, 원산복구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그 조직이나 이게 어떤 빨리 확산시키기 위한, 빨리 실탄을 놓아주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조직은,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저희는 실탄 지급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탄 지급을 어디서 받아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실탄 지급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 받아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이제 여러 군데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유튜브를 일단 그런 안내, 일단 보시고, 그 행동 지침, 유튜브를 보시고, 네. 그냥 좀 제가 이제 더 짧게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핵심만 이렇게 해서 5분, 10분 안에 딱 들을 수 있게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구자 방송이 좀 관여를 해서 이렇게 좀 어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나중에라도. 그것은 빨리 알리시면 그만큼 빨라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님 사건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에는 전선이 길게 걸쳐져 있잖아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전 전선에서 전쟁을 시작하죠. 네.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애국민들과 좌파들 근데 특이한 것이 이번 이 전쟁에는 우리 우파의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우파 법조인들의 반란.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애국민들이 자꾸 잊어먹어서 여기까지 300만 우리 모여서 그 태극기를 흔들었는데도 빼앗긴 거는 우리 우파 내부에 적이 있다고요. 네. 우리 우파 내부. 그리고 자꾸 포를 갖다가 우리 지금 우리 우파의 대포를 우파 쪽으로? 네, 아니야. 대포를 저기에다가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좌파, 문재인, 거기다만 공격하는데 그거는 우파로서 좌파 공격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저희의 직업 아니에요? 정치인이면 직업이고, 우파의 애국민이면 좌파 공격하고, 배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이 대통령 사건 아니래도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란 사건은 우리 우파 내부의 특히 법조 사조직의 반란이라고요. 네. 대통령님이 이 법조인들을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10명 입각시키면 그 중에 8명이 법조인이었어요. 네.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반란자, 이 법조 사조직들이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자기네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미워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끌어내리고 나서는 무섭거든요. 자기네들 반란이. 그러니까 정권까지 넘겨준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정권 넘겨줘야지만 자기네들 반란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마무리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통령 여기, 주 4회까지 해서 이렇게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 이런 짓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우파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고요. 반란군이 있고 적군이 있으면 누구 먼저 처리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요. 네. 반란을 먼저 제압을 해야지만 앞에 적군 나가서 싸워 이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란을 일으킨 놈들은 계속 프락치 우파의 각 단체 당에다 다 집어넣었죠. 포를 갖다 전부 문정부로만 공격하게. 물론 당연히 그건 하는 일이에요. 그건 기본 베이스. 특수부대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반란을 일으킨 법조 사조직 파괴해야 된다고요. 반란자들을 진압해야지만 이 좌파와의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그냥 이겨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냥 좌파 이기면 또 우리 속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만들었던 놈들은 또 일일이 날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작전대로 다 됐으니까. 반란 성공했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우파, 네. 예, 우파 법조인 중에서 그 반란 일으킨 자들의 그 명단은 다 가지고 있나요? 그 명단은 가지고 있어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법조인들, 좌파 사조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좌파 사조직은 가지고 있고, 우리 편이라서 제가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우파 거는 안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찾으면 뭐 찾을 수는 있죠. 다만, 이 법조 사조직이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우파였어요. 우파의 법조 사조직이 주축이 됐고, 거기에 늘 동생처럼 키워먹던 언론과 국회의원들 움직인 거예요. 다 제어가 됩니다. 그 수십 년이에요. 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좌파가 30년, 우파는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극기 흔들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 우리 보수 쪽에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반란을 일으킨 우파 법조인들의 입김에 다 이렇게 입김이 미친다고요. 뭐 우리 보수 우파 분들이 뭐 프락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직접 프락치도 있어요. 진짜 프락치도. 네. 직접 파견된 프락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전직 막말로 이해창 대법관 같은 그런 분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러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파 보수 단체장 중에 이건 예예요. 이해창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대법관 출신이 내가 봤을 때 법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러면 그 말 들으면 시킨 게 아니라 그 말 옆에서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하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 법조, 반란 법조. 그래서 이해찬 그분이 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유력한 어떤 법조인이 한마디 하면 그 반란에 가담했던 그 법조인이 한마디 하면 우리 보수 단체의 오래된 아주 유관 그 단체장들은 다 그냥 꾹뻑꾹뻑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법조 반란 조직에서 파견한 프락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탐지국이 100만, 200만, 300만이 모였는데도 네, 제가 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접근을 못하게 해요. 접근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부단히 이렇게 그 연단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뭐 계속 카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프라자 호텔 그 앞쪽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작년 11월 17일 날, 2016년 11월 17일 날, 김수남이 반란죄, 내란 선동, 여론 유도, 여성 대통령 능력죄, 진권 남용죄 이렇게 해서 5-6가지로 반역죄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 걸 갖다가 그때 알렸으면 판결에서 딱 알렸으면 직방이죠. 여기까지 절대로 안 오고 이미 다 승리해서 정권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선거 준비하고 있죠 지금쯤. 그런데 저를 접근을 못 시키게 해서 제가 그 맞은편 한국에 있었던 그 맞은편 쪽에다가 현수막 크게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같이 고소를 해주신 분들이 3,000명이에요. 예. 김수남이 1,600명쯤 되고 또 박영수도 같은 반란죄로 박영수는 고발. 그래서 한 1,000여 분이 또 해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따로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도 뭐 워낙 네. 그 고소 고발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하여튼 유튜브에 쭉 알렸는데 안 보셨으니. 예. 왜냐면 그 우리 곽여우수아님에 대해서 김수남이 거는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가 됐어요. 정말로 수사가 됐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검사 고소해가지고 검사 한 너던 놈 고소를 했는데 수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검사 고소, 판사 고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김수남이 진짜로 수사가 됐어요. 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네. 수사 자료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증거하고 더 나중에 제출하라고 전화 와가지고 더 제출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3월 9일 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탄핵됐죠? 네. 3월 9일 날 각하를
시켜요. 그 수사하던 고등검찰관이, 음. 검사가. 그러니까 3월 9일 날 김수남이 놔주고 3월 10일 날 탄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김수남이 수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네. 탄핵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반역죄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이가 수사한 기초가 되는 그 기초를 가지고 탄핵을 한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반역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한 거를 토대로 탄핵을 할 수 없잖아요. 아하. 네, 반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한 거 가지고 탄핵을 시킬 수 없으니까 3월 9일 날 이 김수남이를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냥 강제로. 아하, 그렇군요. 네, 3월 10일 날 탄핵이 됐죠. 그래서 정말로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이정미까지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판관까지 그렇게 8대 0으로 넘어갈 정도인데 그 고등검찰청의 그 젊은 검사가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아무리 완고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주 너무 그렇게만 해준 것만 해도 우리 검사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또 추가 끝까지 했죠. 저희 끝까지 갑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끝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 이정미 고소한 건도 그냥, 헌법재판소 건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요. 각하시켰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원래 헌법 84조를 깨고 헌법재판을 한 사람들이, 제가 또 한 1000명 모여가지고 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당연히 각하를 시켰죠. 그러니까 현재의 재판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를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야.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당연히 누구든 가서 체포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지금이라도 보세요. 거기 헌법 84조가 단 한 줄이, 그러니까 헌법 84조라고 딱 써 있는 것만 찾으셔도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예.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헌법재판을 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고, 그 헌법 84조는 헌법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한테만 규정을 하는 법이에요. 대통령? 저한테도 규정 안 받고, 우리 기자님도 규정 안 받고, 아무도 거기 해당이 안 돼요. 단 한 사람만 규정해놨어요. 네. 대통령 단 한 사람. 그런데 그 단 한 사람한테 규정해놓은 그 헌법 84조를 탄핵 재판을 하면서 그 탄핵 재판 전면에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예,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들은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 총살이에요. 예, 그렇군요. 대한민국에 반란죄가 있다고요. 반란죄로 수사가 됐었고, 다만 지금은 법정 무력으로, 총무력이 아니라 법정 무력으로 현재 이런 일을 되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퍼펙트한 승리를 하시고 어퍼컷으로 반전을 시도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네. 예, 우리 기존에 공영방송이나 메이저 방송 또 종편이나 이런 데는 방송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주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쫓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의 좋은 점은 한량 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줄이느라고 줄였는데 여기까지 왔고. 예,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 할 말을 다 한다라는 거죠. 네. 시간에 다 줄였어요. 줄이고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예, 하실 얘기가 또 많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태극기 우리 애국 기사님들께 실탄 지급 받으러 오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지급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제 세 가지 원전 타격법 3가지. 그게 실탄이에요. 그냥 쏘시면 돼요, 그냥. 네, 그거는 또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또 하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참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벌써 1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 감사합니다. 되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날. 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거부에 대한 심경을 밝히는 전문에 대해서 우리 곽여우 소아님하고 장시간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이러한 것도 내용을 듣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힘을 피차가 내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이 나라를 바로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방송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